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장기 인력 수급 수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우리나라의 인력이 어떻게 수급될 건지에 대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전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방사선과이기 때문에 방사선사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보건서비스업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취업자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2024년이니까 지금 이렇게 잘라서 보면 과거에 2,000명, 26,000명 매년 취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2026년에도 27,000명, 그 다음에 2031년에는 28,000명으로 계속 1,000명씩, 2,000명씩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 증가율도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기 때문에 직종 수요가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 90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410쪽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자세히 나타나 있고 요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약을 보시면 전체 취업자 중에 증가하는 취업군, 그 다음에 감소하는 취업군이 요약 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감소하는 걸 한번 보실까요?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가 됩니다. 제조업만 감소하면은 좋은데 이 제조업이 파생을 시켜요. 제조업이 파생시키는 운수업, 창구업도 감소되고요. 다른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시설 관리, 그 다음에 사업 지원 및 사업 임대 서비스업도 감소가 되고요. 공공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교육 서비스업,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출생률도 지금 0.7 이하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교육 서비스업이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카카오뱅크나 은행 어플을 쓰죠. 누가 은행 안 가잖아요. 은행이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또 감소할 거다. 건설업도 감소할 거고 부동산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할 것이고 농촌에 인구가 없죠. 다들 외국인 노동자가 다 근무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게 뭐냐라고 알아봤더니 몇 개 없어요. 많이 슬픈 사실인데 숙박업, 음식업적이 조금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행정이나 국방, 사회보장 이쪽이 조금 증가할 거고요. 사회복지사 그쪽 직군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여가산업이 성장할 것이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밖으로 이제 좀 놀러다니는 문화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 거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대분류를 한번 보면 이제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이제 우리 방사선사 여러 가지 의료 기사들은 여기 들어가는데 보시면 취업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죠. 9명, 그 다음에 3,440명으로 증가를 확인할 수 있고, 취업자 증가 수도 더 플러스죠. 위에 교육 서비스업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이게 70명이 아니라요. 단위가 1,000명이니까 7만 명, 5만 4천 명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교대를 누가 안 가려고 교대 가도 자퇴를 하려는 학생들이 좀 많잖아요. 하지만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걸 좀 보면 되겠고, 그래프로 나타났더니 확연히 차이가 나죠.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가 증가되는 베스트 10, 그 다음에 취업자 수가 감소되는 거 베스트 10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건데요. 13만 1,000명이 나중에 이제 늘어날 거다. 어디냐? 보건, 돌봄, 생활 서비스직.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전부 다 방사선사 비롯한 임상명리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분이 다 이쪽이죠. 앞으로 돌봄 사업이 좀 많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는 되는데 그 자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노인들을 누군가는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봄 사업이 굉장히 뜰 거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애완동물 산업이 좀 뜰 것 같다라는 거고요. 보건, 사회복지, 종교 관련직도 이렇게 28만 4천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이 이제 매장 판매나 상품 대여직, 영업직, 교육 전문가 관련직들, 요런 직군이 좀 많이 줄어들겠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교육 서비스 취업자 수를 한번 보겠어요. 이걸 왜 제가 갖고 왔냐면은 계속 증가만 되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감소되는 직군도 보여줘야 감소되는 직군도 있는데 보건계는 증가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교육 서비스업 봅시다. 2013년부터 계속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쯤 2021년을 기해서
하고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요, 초등학교가 직격탄을 맞았네요. 예, 취업자 증감수가 마이너스 14,000명입니다. 14,000명이 취업이 안 된다는 소리죠. 신규 취업은 하겠죠. 하는데 예년만큼 취업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중등교육기관, 여기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도 있겠지만 뭐 행정직원 선생님도 있겠고 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요 선생님들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고등교육기관이 이제 전문대학과 대학교를 말하는 건데, 이 고등교육기관도 타격이 작지 않습니다. 먼저 저출생률 때문에 초등학교가 먼저 타격을 입고, 그게 여파가 6년 뒤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많이 나오겠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그 대학교가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산업 구조도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게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성장은 어떻게 될까 봤더니요, 보건업 보면 취업자 수가 점선입니다. 취업자 수가 우상향 추세를 가죠. 근데 이때가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약간 주춤했죠. 주춤했는데 좋은 거는 긍정적인 건 실질 부가가치가 우상향하면서 더 올라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취업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원래 이게 정상이었던 차이였죠. 근데 이제 이만큼 벌어져 있다는 뜻은 이 취업자 수가 올라가서 만나겠다는 뜻이니까 취업하는데 아주 유리하겠다. 이 직종은 취업하는데 좋다라는 거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취업자 수가 증가되고, 여기 거의 다 만났죠. 인구 전망을 보면은 사회복지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보건대학교에 방사선과나 임상면이과나 작업치료과나 여러 가지 학과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도 있죠. 이런 학과를 선택해서 오시는 게 중탄은 할 수 있겠다. 먹고 살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취업자 증가율과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인데, 취업자 증가율이 확 떨어진 거 보이죠? 이때가 코로나 시대 때예요. 제가 보고서를 다 봤는데 모든 직종이 이때 다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확 떨어졌었거든요. 모든 직종이 힘들고, 코로나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질 부가가치율도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서비스업은 떨어지는데요, 보건업과 사회복지는 와 하고 올라가는 이제 추세가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보건업 하면 병원, 의원, 공중보건소, 의료업, 기타 보건업에 있는데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전부 다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근무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취업자 증가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10만 7천 명이 지난번보다 더 취업을 할 거고, 그보다 또 22만 7천 명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증가율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춰서 2,000명 증가하고, 1,000명, 2,000명 증가하고, 연평균 증가율도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임산부의사도 위에 적혀져 있는데, 임산부의사도 괜찮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건계열을 전공을 선택할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지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적성에 맞아야 돼요. 임산면의사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방사선사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적성에 맞는다는 것만 이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학과를 골라서 오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쪽에 있는데요, 네, 슬프네요. 이제 이게 막 더 이상 뽑지 않는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더 취업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니까 이제 더 줄어들겠다는 얘기고, 점점 상황이 좋아지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슬픈 소식과 방사선사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기쁜 소식을 함께 알려드리면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방사선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